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이제 ETF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하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야죠. 그런데 문제는 거래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ETF의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너무 길고. 네. 이게 보다 그 다 부르다가는 숨 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많은 정보들이 이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름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이름도 다 의미가 있는 거네요?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네.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합성 H. 길다. 네. 부르다가 내가 지금 부르겠네. 너무 어려운데. 네. 자, 그러면 아빠 하나씩 짚어볼게요. 앞에 타이거라고 돼 있는 건 아까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 네. 그 운영하는 회사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ETF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고 있느냐.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투자할 때는 미국이란 말 없어요. 필요 없겠죠. 예.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뭐 S&P 500이라는 거는 이 ETF가 어떤 지수를 추적하는지, S&P 500 지수를 추적하는지 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름만 딱 네. 보고 이거 이름만 들어보면 어느 운용회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지수를 추정하는 ETF구나라는 것들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좀 길더라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레버리지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우리 또 재영님이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레버리지는 당연히 이제 지렛대 효과잖아요. 네. 그래서 곱하기 2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네. 이 레버리지는 내가 한 달 동안 투자했더니 네. 코덱스 200 지수가 10% 올랐더라. 네. 코스피 200 지수가. 네네. 그러면 내 ETF, 레버리지 ETF는 20% 오르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왜냐면 이 레버리지의 단위가 네. 하루예요. 하루? 예. 그래서 1일 변동성의 2배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1% 올랐다. 네. 그러면 지수가 1% 올랐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2%가 오르는 건 맞는데 그 다음 날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떨어지면 그거에 또 그 2배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한 달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지수는 한 3% 올랐는데 이 과정에 따라서 어떤 경로를 거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다.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지수는 10% 올랐는데 왜 내 레버리지 ETF는 왜 20% 안 올랐어? 그거 막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답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하루 단위로 네. 2배를 추적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말고 네. 인버스라고 있죠? 네네네. 네. 인버스는 반대로 거꾸로. 그렇죠. 1배. 네. 그리고 요새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곱버스. 곱버스는 또 뭐죠? 그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날 네. 지수가 1% 오르면 네. 나는 마이너스 2%. 반대로 2배? 그렇죠. 인버스의 지수가- 꽃배기. 그렇네요. 지수가 마이너스 1%면 나는 플러스 2%. 2.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일반적인 ETF 곱하기 1 있고요. 네. 곱하기 마이너스 1 인버스죠. 있고요. 곱하기 2 레버리지 있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 곱버스 있는데 네. 이제 트리플 3배짜리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는 네. 뭐 주식, 금리, 환, 원자재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도 많이 존재해요. 이건 좀 위험하겠다. 화끈하죠. 무서워요. 그 말을 네.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티커 중에 네. QQQ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미국 ETF가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분들이 엄청 투자 많이 하셨어요. 이 QQQ는 나스닥 지수의 네. 3배를 추구하는 ETF예요. 이야. 화끈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도전 정신이 있네요. 네. 앞뒤 안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좋은 쪽으로 보면 3배 네. 수익이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3배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와. 변동성이 되게 크다.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특히 변동성이 큰 뭐 원유 선물 가격 이런 거에 곱하기 3배짜리는 막 너무 무서워. 상장 폐지되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3배짜리를 투자했는데 30%가 빠졌다.
그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90%가 90이에요?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하루. 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네. 레버리지, 인버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름만 보면 저 아까 뭐 레버리지까지 설명이 끝난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아, 합성이나 H 여기가 좀 여기가 어렵습니다. 좀 예. 더 특히나 궁금했어요. 합성 H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합성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네. 해보면 합성이라는 것들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운용사가 스스로 운영하지 않고 그 내용 운용을 하청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청, 아웃소싱. 아웃소싱. 그렇죠. 와, 좀 아웃소싱하면 되게 멋있어 훨씬 보이는데 있어 보인다. 그래 보이네. 네. 하여튼 운영 자체를 이제 증권사 같은 데다가 이걸 좀 운영을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일종의 아웃소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글로벌하게 운영하는 ETF다. 네. 그러면 한 나라에 있는 입장에서부터 그거를 다 모든 나라 걸 다 알아서 투자를 잘하기가 쉽지는 그쵸.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이제 증권사 같은 데다가 그걸 맡겨서 운용을 하는 대신 네. 이제 돈을 운용하라고 줄 거 아니에요. 네. 운용을 잘 했는데 가는 것까지는 왔는데 운용해서 수익이 났는데 이게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돈을 주면서 네. 담보물을 받아요. 어떤 걸로요? 그러니까 현금이 내가 얼마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담보 형태로 담보물을 취득을 해놓고 그게 뭐냐면 나중에 ETF에서도 수익이 났는데 수익 난 거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돌려주는 시기 안에 그 운용에 맡았던 그 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못 받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담보물을 미리 좀 받아놓으면 네네. 그 담보물을 처분해 가지고 그걸 가능하게끔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약간 전당포처럼. 또 아까는 좀 고급진으로 그래서 보통 네. 그 합성자가 붙어 있는 ETF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는 합성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해외 주식 투자하거나 네. 원자재 투자하거나 오. 이런 ETF에 합성 ETF가 많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네. 약간 귀차니즘? 또 좋게 표현하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담보 같은 걸 받아놓는데 법으로 이제 좀 규정을 해놨어요. 어느 네. 정도 담보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순자산 총액의 한 10% 정도 이하로 손해를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담보물이 한 90% 정도 돼야 된다는 소리죠. 100억짜리 정도면 한 90억 정도의 담보는 받아놔야 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담보 처분을 해서 그거는 메꾸고 조금 정도는 이제 운용사에서 이렇게 메우는 방향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 같은 게 이제 합성 ETF 같은 데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가시면 돼. 그래서 합성이란 말 딱 보시면 아 이거 운용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아웃소싱을 한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ETF를 샀는데 앞에 브랜드가 있는 그 운용사에서 직접 운용하는 건지 네. 아니면 남한테 맡긴 건지를 좀 알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합성이란 표현을 맡긴 회사 같은 경우, ETF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표현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관계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네네. 뭐가 들어가겠어요? 비용? 그렇죠. 다른 데에서 그런 합성 ETF 투자할 때는 네. 거래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합성이라는 거를 이름 네이밍에다 표시를 해주면 투자자 입장에서 아 이런 거구나는 감을 잡고 수수료나 대행해서 운영하는 데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아웃소싱 계약을 네. 이제 스왑 계약이라고 스왑 표현해요. 계약? 네. 수합은 교환이잖아요. 교환. 내가 이거 운영에다 맡기는 대신 담보물 이렇게 담보랑 교환한다. 교환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합성 뒤에 또 H라는 게 붙잖아요. 요건 또 재영님이 H는 전문가인데. H는 네. 해지의 약자입니다. 해지. 해지는 뭐 어원이 이렇다고 합니다. 울타리를 치다, 네. 보호하다. 아. 예, 그런데 어떤 리스크를 보호하고 어떤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 해지일까요? 어떤 위험? 예. 위험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해지가 붙어 있는 상품들을 ETF를 잘 들여다보면 네. 거의 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 또는 원자재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환율이 아, 차이가 날 것 공동백입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도록 노력합니다라는 뜻이 hedge라는 약자 표시입니다. 그럼 이제 이 ETF 명에다가 H가 딱 들어가 있으면 네. 아 이거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는 ETF구나. 앞에 합성이 붙었던 이유는 아까 재영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합성이라는 게 대부분 글로벌 투자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글로벌 투자를 하려면 환율 문제가 변동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해치하느냐 해치하지 않느냐. 해치하는 경우에는 H자가 붙어서 네.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H자가 없으면 아 이거는 환율 변동 위험을 해치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내가 S&P 500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가입했는데 네. 수익이 10% 정도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너무 좋다. 나 10% 수익 냈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달러 가치가 10% 하락한 거예요. 오. 그러면 결국 나는 그게 그거네요. 그게 거죠. 제로죠. 하지만 해지를 한 ETF라면 네. 그 달러 환율 변동을 없앴기 때문에 그 10%를 거의 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S&P 500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10% 상승했어요. 달러 가치가. 네. 환율이. 그러면 나는 10% 그거는 수익을 볼 또 수도 못 있죠. 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환율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나 환율은 생각하기 싫어. 그냥 네. S&P 500 자체가 오르는 것만 난 중요해. 그러면은 해지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내가 그 나라의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네. 그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통화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른다.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해지 해치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좀 장기 투자를 할 때 네. 그럼 언해지하고 투자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환율에도 투자한다. 투자를 두 한다. 가지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근데 나는 환율 변동은 너무 무서워 위험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해지형을 선택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요? 해지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조를 하고 네.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을 열어두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많은 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좋으면 통화도 강세로 가면 이걸 장기적으로 이익을 취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해지를 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그냥 다 100%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고 그러려고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네. 100%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보통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80, 90% 이상은 됩니다라고 고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100% 해지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환해치라는 반대표 해치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1년 정도는 해치를 해줄 수 있으면 또 1년 지나면 또 이걸 롤업하면서 계속 해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달러나 이런 것들은 해치할 가능성도 수단도 많은데 네. 고기를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경우들도 네네. 있어서 환해치를 한다 그러면 어떤 통화에 대해서 해치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좀 볼 필요는 있죠. 그런 것들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이제 원 달러 환율에 대한 해지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 이종통화, 달러 대 이종통화의 해지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와, 그럼 우리 긴 ETF 이름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다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만 딱 봐도. 네네. 네. 그러니까 ETF 이름 보는 게 생각보다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요. 거기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이거 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긴 이름에 네. 조금 이제 이해가 그러니까요. 이제 이름을 딱 보고 이 ETF는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